우리 김병환 차관님, 네. 조금 전에 그 저출산 관련된 대책 관련해서 좀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돌봄과 교육 관련된 정책 중에서 늘봄학교 전국 확대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 교육부랑 보건복지부 쪽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쨌거나 뭐 키워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죠? 예, 솔직히 근데 그 제가 현장의 교사분들과 교원단체 쪽에 알아보니까 거의 뭐 90% 이상이 반대예요.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90% 이상 반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냐라는 뭐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꼭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예. 우리 행안부 차관 계시죠? 예. 예, 우리 차관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원 단체나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90% 이상 반대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교사들은 당연히 이건 지자체에서 맡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교육부랑 아니면 같이 정책 조정 협의한 적이 있나요?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그 보육하고 돌봄, 학교 수업 이후에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는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내년에 이 부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 예산 안에 예를 들면 그 전담 요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없고요. 근데 5대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적어도 예를 들면 현장과 현실과 이렇게 좀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괴리가 그리고 또 편차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를 들면 그 저출산고령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오늘 전 보니까는 인구위기 대응 TF팀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는 게 여전히 아쉽습니다. 우리 좀 득구 의원님 혹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게요. 이거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시범교육청들 아마 경기도도 올해 시범교육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교육이라서 예. 우리 부위원장보다 더 알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더 잘. 근데 이게 실제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 교사들이 반대하고요, 교원 단체가 반대. 지금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지금 교권이라는 게 제일 큰 사회 이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그 한번 지방재정교부금 그 사항도 좀 알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부처 간의 협의와 논의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고민하셔야죠. 실제로 한번 교육부에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현장 교사들이나 교원단체에서 반대하는데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이 좀 답답한 거죠. 이거는 뭐 오늘 이 자리가 뭐 국감 자리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좀 더 좀 현장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정책들이 나오고 할 때는 피드백하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랑 그리고 우리 기재부 중심으로 해갖고 인구위기 대응 TF팀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예를 들면 제대로 부처 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가 이걸 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가족의 범위를 좀 통념적 그리고 일반 범주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저는 우리 이종성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내부 한번 쳐보니까 해외 입양 자료를 보니까 미혼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2019년도에 100%였고요. 100%가 미혼모였고 2020년에는 99%, 또
2021년도에도 99% 이랬습니다. 저는 이 명료, 그러니까 명료는 아이들 명이 나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명료가 난 아이들이 다 해외로 입양된다고 해외 입양 아이들 중에서 이거는 아니 우리 어쨌거나 그 우리 내국인이 한 아이들의 어쨌거나 그 외국인 나가서 이게랑 좀 되게 심각한 모순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심각하게 우리가 제도의 협정을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뭐 2, 3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위험도 심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난 어떻게 이 사업이 이양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국가에서 좀 위험을 심사라든지 그리고 위험들이 아이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런 정책적 합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법 시행에 앞서가지고 시간이 있는 만큼 시행상 그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사리 예. 저는 어쨌거나 특히 만들어졌고요. 예. 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서 이 부분은 진짜 요즘만 저는 적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치닫 문제지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좀 치닫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대한민국 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을 하나를 꼽으라면요. 80년대 소위 말하는 저출산 그 불만화 자기를 또 나중에 네. 상명다 이런 이 정책 이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국민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래라는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고민, 그 속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고민, 그 속에서 가족이라는 정책에 대한 고민, 이렇게 좀 더 큰 틀 속에서 우리 중국 부처 간에 융합하고 협업하고 이런 속에서 좀 미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국민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